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진정한 나를 잃어가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낮추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7가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평가에 민감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까지 우리는 각종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꾸미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 것은 마치 연극의 배우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이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은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고독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결국 내 안의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가치 판단이 되고 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흘러가고 나의 행복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나를 드러내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명상 같은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독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야기는 속으로 삼킨다. 인생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힘든 순간을 겪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살펴보며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보다는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곤 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외부에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감정을 분리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고통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은 나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숨기고 괴로운 상황을 묵묵히 견딥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내면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언젠가는 넘쳐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가와의 대화는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로 인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불안,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큰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거절에 대해 그런 부담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면 친구가 실망할까 걱정합니다. 부모님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도와줘야 해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은 때때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에 응하려는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요청, 친구와의 약속, 가족의 부탁 등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미워하게 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욕구나 필요를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종종 불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절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히며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절을 통해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잊곤 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을 죄악시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에 대한 죄책감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절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나의 상황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나의 결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거절이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내 감정과 필요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나의 필요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 중 일부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실수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은 평가가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나의 존재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실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잘못 등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비난의 늪에 빠져들고 나 자신을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일이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더욱 비난하게 됩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라는 다짐은 때때로 우리를 더욱 압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위축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나의 자신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실수는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책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자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걸 불편하게 느낀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어색해해야 할지 몰라 주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과 비판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의 칭찬은 큰 힘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했다라는 말은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지만 동시에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부담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기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로부터의 칭찬,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칭찬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지 아니면 순간에 운이 좋았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칭찬을 받을 때면 긴장하게 됩니다. 칭찬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그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자존감을 외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칭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잘해야 해라는 생각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그 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을 받을 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칭찬을 받을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칭찬을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깊어지는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맞춰 주려고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추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마음이 지나쳐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며 나의 감정이나 필요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라는 마음은 종종 나를 잃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친구, 가족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의견이나 감정이 무시당할 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갑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의 안전성을 중시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맞추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다 보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좋은 친구나 훌륭한 동료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뒤로 하고 상대방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나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결국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닐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기분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분명한 손해를 초래하는 선택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선택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손해를 알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불리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요구, 인간관계에서의 불만, 그리고 가족 내 갈등 등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방치할까요? 첫째, 우리는 관계의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그 결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게 편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불만이 쌓이고 있어도 그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안한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나는 질문을 던지며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방치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길로 가볼까? 라는 사소한 변화가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큰 변화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나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방치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서 방치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춰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진정한 나를 잃어가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낮추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7가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평가에 민감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까지 우리는 각종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꾸미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 것은 마치 연극의 배우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이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은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고독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결국 내 안의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가치 판단이 되고 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흘러가고 나의 행복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나를 드러내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명상 같은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독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야기는 속으로 삼킨다. 인생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힘든 순간을 겪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살펴보며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보다는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곤 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외부에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감정을 분리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고통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은 나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숨기고 괴로운 상황을 묵묵히 견딥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내면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언젠가는 넘쳐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가와의 대화는 내 마음속의 짐을 덜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로 인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불안,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속으로 삼키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큰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거절에 대해 그런 부담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면 친구가 실망할까 걱정합니다. 부모님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도와줘야 해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은 때때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에 응하려는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요청, 친구와의 약속, 가족의 부탁 등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미워하게 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욕구나 필요를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종종 불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절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히며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절을 통해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잊곤 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을 죄악시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에 대한 죄책감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절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나의 상황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나의 결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거절이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내 감정과 필요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나의 필요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중 일부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실수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은 평가가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나의 존재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실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잘못 등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비난의 늪에 빠져들고 나 자신을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일이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더욱 비난하게 됩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라는 다짐은 때때로 우리를 더욱 압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위축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나의 자신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실수는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책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자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걸 불편하게 느낀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어색해해야 할지 몰라 주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과 비판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의 칭찬은 큰 힘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했다라는 말은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지만 동시에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부담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기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로부터의 칭찬,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칭찬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지 아니면 순간에 운이 좋았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칭찬을 받을 때면 긴장하게 됩니다. 칭찬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그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자존감을 외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칭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잘해야 해라는 생각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그 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을 받을 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칭찬을 받을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칭찬을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깊어지는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맞춰 주려고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추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마음이 지나쳐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며 나의 감정이나 필요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 라는 마음은 종종 나를 잃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친구, 가족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의견이나 감정이 무시당할 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갑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의 안전성을 중시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맞추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다 보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좋은 친구나 훌륭한 동료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뒤로 하고 상대방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나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결국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닐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기분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분명한 손해를 초래하는 선택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선택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우리는 손해를 알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주변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불리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요구, 인간관계에서의 불만,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 등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방치할까요? 첫째, 우리는 관계의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그 결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게 편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불만이 쌓이고 있어도 그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안한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나는 질문을 던지며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방치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길로 가볼까? 라는 사소한 변화가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큰 변화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나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방치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면의 아픔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서 방치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춰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